안녕하십니까.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어제까지 종목 고르는 비법에 대해서 3일 동안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은 매매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저만의 매매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원칙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좀 더 공격적인 원칙을 세우시면 되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제가 권해드리는 투자 원칙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투자는 수익이 원칙이 있게 수익 날 리 없습니다. 들쑥날쑥한 수익에 언제 부자 되시겠습니까? 자, 첫날 제가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라고 했습니다.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절대 먹이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칙대로 저는 손절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증권방송에서 나오시는 전문가들이 손절매 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저는 무슨 청개구리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절매를 하게 되면 매매가 정말 쉽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투자를 오랜 시간 한다고 해서 필살기가 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전두엽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저평가 우량 종목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이겨야 다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해야만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단 1원이라도 수익을 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패하지 않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근간에는 올바른 분석에 있습니다. 올바른 분석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3일 동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실적과 배당에 기반해서 저평가 기업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실적에 기반해서 미래의 PER과 시가 배당률이 좋다면 아무리 급등 그래프이라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 미래의 PER과 시가 배당률이 좋기 때문에 PBR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립니다. 그 이유는 실적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PBR은 우선순위에서 좀 미뤄두시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기술적 분석은 너무 어렵고 이럴 경우에 배당주 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기술적 분석에 집중을 좀 해보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에 집중을 좀 해보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차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본업에 좀 소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렵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거기에 시세판에만 하루 종일 매달리기 때문에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한 기술적 분석 개념만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3번이라는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내리지 않고 버티는 선, 오르지 않고 버티는 선들이 지지선과 저항선인데요. 3번 시그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개걸음하는 횡보는 지루하지만 참아야만 합니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바닥을 오래 다지는데요.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등주에게 있어서 거래량 폭등은 세력들이 이사 가는 날입니다. 같이 이사 가셔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간에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급등주의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터지면 조정이 온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충동 구매는 사절입니다. 10번 싸워서 10번 이기려면 분석은 필수입니다.
분석하지 않고 10번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석이 끝났다면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뜸을 들이는 시간, 스토리텔링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보는 겁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성적인 분석을 했는데 감성적인 열망, 너무너무 사고 싶다는 감정이 싹 튼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아주 낮아집니다. 느림보 투자자가 되자는 겁니다. 나무늘보처럼 느림보 투자자지만 수익은 따복따복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나방 단타 투자자가 매번 수익일 리 없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머리에 과열된 지식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됩니다. 잦은 매매, 잦은 시세 확인과 이별하십시오. 시세 알림과 예약 매매 서비스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시세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시간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알림을 자동적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예약 주문 서비스입니다. 한번 주문을 걸어 놓으면 한 달 동안 주문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투자 종목 수를 심플하게 하자는 겁니다. 애인이 많다고 기쁠까요? 복잡합니다.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 실패가 복잡함에 기인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종목은 3개, 관심 종목은 한 20개 정도로 압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종목에만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은 복불복 위험이 있습니다. 나눠야 복이 오는 겁니다. 한 번 매수한 종목과 이별했다고 끝까지 인연의 끈을 놓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수익을 안겨줬고 내가 가장 잘 알고 분석했던 종목입니다. 평생 함께할 동지입니다. 7번째 원칙입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입니다. 실수는 해도 됩니다. 다만 실패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초 매수는 분석 이후 공격적으로 30%에서 50%를 합니다만 그 이후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남겨놔야 됩니다. 매수할 때는 장밋빛 전망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익 구간에는 수익을 즐기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손해날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괜히 수익일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 단가만 올라갑니다. 추가 매수를 했는데 물량이 늘어나서 부담이 된다면 손실이 아닌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와 보유 사이에 망설임이 있다면 분할 매도가 답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원칙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이들은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보다 뛰어난 분들입니다. 내부 통제도 잘 돼 있고요. 기업 가치에 기반해서 투자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같이 하면 저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관심도 증가는 시장의 관심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키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동시에 대량 순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주중이나 주말에 순매수 통계 기사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중소형주에 대한 순매수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째 원칙입니다. 수익난 날에는 시세판을 끄십시오. 행복감에 하루 정도 쉰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괜히 팔고 시세판을 열어보면 더 올랐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를 해서 크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행복감에 충동 구매를 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시세판을 끈다고 해서 기나긴 투자 인생에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행복감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던 제 매매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매매 원칙이 4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주식 매매 원칙 그리고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돈 버는 부자 습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오늘 10시 이후 네이버나 유튜브에 샌드 타이거 샤크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샌드 타이거 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